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SK그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해서 치명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기자회견 초반에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등판하면서 재판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 그리고 SK그룹이 6공화국의 후광하에 성장했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는데요. SK그룹의 이번 주장을 요약을 하면 재판부가 재산 분할 기준이 되는 그 평가 가치에 대해서 계산 오류를 범했다는 겁니다. 재판부의 실수, 숫자에 0 하나가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분할되는 자산, 분할 자산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나비 효과가 발생했다는 건데 이게 바로 SK그룹 측의 주요 논리입니다. 재판부의 단순 수치를 바로 잡게 되면 분할 재산 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 2심 재판 결과와 완전히 뒤집히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SK가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측이 어떤 논리로 판결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알기 위해선 최태원 회장이 어떻게 SK그룹을 지배하게 됐는지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다 알 필요는 없으니 핵심만 좀 콕콕 집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면요. SK그룹은 1991년에 성경텔레콤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리고 92년에 6월에 대한텔레콤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제2이동 통신사업을 진출하려고 그 회사를 당시 세운 건데 노태우 정권 특혜 시비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업권을 반납하게 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년 뒤인 1994년 당시 선경 경영기획실 이사였던 최태원 회장은 유공이 보유하고 있던 대한텔레콤 주식을 주당 400원, 70만 주로 총 2억 8천만 원에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는데요. 대한텔레콤의 제2이동통신 사업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면서 이 기간 동안 이 회사가 막 엄청나게 무슨 사업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회사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자본 잠식에 빠져있는 회사였고요. 최태원 회장은 이 자본 잠식에 빠져있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하게 된 거고요. 하지만 향후에는 이 대한텔레콤이 현재 최태원 회장의 SK 전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이후 4년 뒤인 1998년 최종현 선대 회장이 별세를 했고 1998년 12월 대한텔레콤은 SK컴퓨터 통신과 합병을 하게 되면서 사명도 SKCNC로 이렇게 변경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주황색부터 이 빨간색 사이의 기간, 그리고 이 빨간색 바스의 그 이후 최종현 선대회장의 별세 이전과 이후 이 시점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내용은 조금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빠르게 설명을 하면 SKCNC는 2009년에 상장을 하고 이후에는 SK주와 합쳐지면서 최태원 회장이 현재 지배력을 갖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텔레콤이 시작이 돼서 합병을 하고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SKCNC와 SK주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최태원 회장이 이 SK주의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는 현재의 지배 구조가 갖춰지게 된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고요. 그러니까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주의 모태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상정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2심 판결은 최종현 선대 회장이 별세를 한 그 시점 전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1998년 최종현 회장이 별세한 뒤에 SK 가치가 엄청나게 커졌다. 그 가치가 엄청나게 커진 건 최태원 회장의 경영활동이 반영이 된 거고 최태원 회장이 경영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노 원장이 내조를 잘 하면서 SK 기업 가치가 커진 것과 영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 원장에게도 SK 주식에 대한 분할을 해줘야 된다. 이게 2심 재판부의 판단 핵심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2심은 SK 주식 가치가 포함되면서 재산 분할 규모가 1심 600억 원에서 1조 3,800원으로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근데 최 회장 측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문을 검토하는 중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판부가 공하나를 실수로 빼놓게 되면서 계산을 했고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 가치를 재판부가 어떻게 잘못 계산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SK가 직접 보도자료를 통해서 재판부의 주식 가치 오류를 지적한 부분입니다. 윗부분이
재판부의 계산 아랫부분이 SK그룹이 말하는 원래대로의 계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살색 부분은 94년 최종영 선대회장이 경영키를 잡던 94년부터 98년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이 하늘색은 선대회장 이후에 최태원 회장이 경영을 시작하게 된 시점입니다. 98년부터 그 이혼 기준이 분할 기준이 되는 09년까지요. 이 8원은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을 주당 8원에 샀다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400원에 샀는데 이후에 50대 1 액면 분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8원으로 표현한 듯 보입니다. 결과가 변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 8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SK 측에 따르면 재판부가 94년에서 98년에 최종현 회장이 경영권을 잡던 시기 대한텔레콤의 주식의 가치가 8원에서 100원으로 이게 12.5배, 그러니까 12배가 커졌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SK 측은 이게 100원이 아니라 이 1000원이라는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잘못 계산을 했다는 거죠. 공 하나를 빠뜨리고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공 하나를 빠뜨리고 계산을 한 게 어떤 큰 결과로 발생하게 되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8원에서 100원, 앞단이 12배가 되면은 뒷단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왜냐면은 98년부터 09년까지 이 시점부터가 최태원 회장이 경영키를 잡게 되는 시점이니까 이때부터가 재산 분할 기준이 되는 건데요. 뒷단 이 100원에서 35,650원으로 355배가 커지게 되는 구조인 거죠. 이 공 하나가 빠지게 되면서요. 근데 실제로 SK 측이 주장한 대로라면 실제 수치는 1000원이니 이 8원, 이 4년 기간 동안에 커진 규모가 125배이고 이 98년 최 회장이 경영권을 잡기 이 시기부터 09년까지는 실제로 보면 35배밖에 안 커졌다. 라는 게 최 회장의 주장입니다. 98년 이 이후 적어진 이 35배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공 하나가 빠지게 되는 이 결과로 항소심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서 355배로 커지게 됐고 1조 3,800원이라는 아주 과대한 재산 분할 판단이 났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단순 계산 오류 하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직후에 노관장 측도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노관장 측 역시 일부러 침소봉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다 라고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오늘 좀 짧게 이슈 체크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어쨌든 재판부가 이렇게 단순 오류로 엄청나게 큰 결과가 바뀌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도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그리고 회장이 직접 등판해서 단순 오류가 발생했으니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한 만큼 정말로 이 2심 재판부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걸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되고 또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을 하더라도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에 있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